네, 구독자분 반갑습니다. 오늘 두산 퓨얼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얼마 전에 두산 퓨얼스를 한번 우리 채널에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게 구독자분들 버티신 게 좀 오랫동안 걸렸는데, 그죠? 우리 주주분들 오랫동안 버티셨는데, 이제 좀 가겠지 하고 기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난 영상 통해서 분석을 한번 좀 도와드렸는데, 오늘 좀 심층적으로 좀 알아볼까 해서,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제가 그어놨었던 상단 채널을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샀는데 바로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또 아쉬워하신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이 두산퓨얼셀이라던가 이런 대형주도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밸류 가치를 보고 장기로 가져가는 거지, 오늘 5% 떨어지고 내일 10% 올라가고 거기에 일일비하면은 안 된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산퓨얼셀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 가지고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제가 위에 메모장에다가 적어 놨는데 SOF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산업용 전지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현재 SOFC 그 다음에 PAFC 두 가지가 있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 매출이 PAFC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왔는데, 자, 요거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PAFC는 액체 인산, 요걸 기반으로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SOFC는 고체 세라믹입니다. 자, 일단 SOFC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서도 잘 버틴다. 600도에서 1000도까지도 작동 온도가 또 돌아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전기효율은 그 50%에서 60% 정도까지 나오는데 PAFC는 40% 정도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SFC가 잔열까지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효율성은 최대 90%까지 나온다라는 결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기업들에서 상당히 SOFC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 PAFC 같은 경우에는 촉매제가 백금이라던가 고가의 원자재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근데 SFC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나 저가 금속으로도 우리가 촉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왜 지금 이 배터리가 뭐 최근에 뭐 산업용 전지뿐만 전력용 전지 말고도 그 2차 전지라던가 수소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냐, 결국 이제 배터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미국의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 급증 전망 해가지고 20년도부터 26년까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 이제 데이터 센터들에서 발생되는 그 전력량이 많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민들이 야, 이거 뭐 전기 먹는 하마야, 물 먹는 하마야, 데이터 센터 이제 그만 만들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곳이 많을 정도로, 어찌 보면은 그 민생과도 좀 연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부 주에서는 생산 중단해, 또는 그만 만들어 라고 하는 주도 생겨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력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AI 데이터 센터들이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쓰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 데이터 센터 안에 그 옆에다가 바로 그 발전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의 블룸에너지라는 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 블룸에너지가 2024년도에 8달러, 10달러 정도 하던 수준의 주가가 220달러입니다. 바닥에서 지금 몇배가 오른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와 전력의 소모량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두산 퓨얼셀도 이 SOFC에 관련된 그 기술이 있느냐? 자, 2020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2020년도에 24년부터 양산을 하겠다. SOFC 연료전지 국산화 착수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설비 구축에 724억 투자하고 있고, 지금 새만금에 전라도 익산 공장 지금 사신인데, 얘네들의 지금 기본 기술은 PAFC예요. 근데 이거를 SOFC로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로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면 매출액은 늘어나도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돈을 계속 어디다 쓰고 있냐? R&D 비용이라던가 또는 생산 설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매력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이거는 필수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우리 두산 에너비빌리티가 두산 계열에서 또 잘 나가고 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거의 꺾임새 없이 지금 2,100원짜리가 11만원까지 갔어요. 어찌 보면은 다른 섹터긴 하지만 미국의 블룸 에너지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원자력 관련주들이 왜 계속 상승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 아시죠? 왜 그러냐면, 자,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큰 트럭으로 한 대로 이동을 할 수 있을 만큼 편리성도 높고 효율도 좋다. 하지만 이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시화되기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요거를 여러분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고 그걸로 전력을 생산하고 하는 데까지는 그냥 물리적으로만 봤을 때는 현재 기간으로부터 5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냐면은 정치,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자, 우리 과거에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많았었죠. 우리나라 말고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잔해들을 회복하고 복구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아직까지도 소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민생 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 못 만들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표심을 얻기 위해서 이거를 설립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보다는 지금 당장에는 이 SOFC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AI 관련주들이 이미 시장을 한번 싹 잡아먹었고, AI가 지금까지 버블이냐 아니냐,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라고 하지만 요즘은 유튜브 영상도 AI로 찍는 영상들도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도 업무 보실 때도 AI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량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 데이터도 많이 축적이 돼 있고, 그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연료전지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두산퓨얼셀 주주분들은 잘 홀딩 하셔가지고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대응하는 방법이 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내가 영상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대응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고 또는 주주분들은 어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지 전략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연락처를 여러분들께 받거나 금전 요구를 하면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저는 실전 투자자입니다. 저는 3월달 하락장에서도요, 코스피가 19% 빠지고 코스닥이 11% 빠져도 45% 수익 내는 기움증권 상위 11% 수익으로 마감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23년도 하락장에서도 저는 실전 투자로 3천만원으로 1억 9천만원 만들면서 실전 투자 대회 4위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실전 투자 기반을 경험으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더불어서 저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포지션에 한번 같이 진입해보자라고 하는 실시간 매매 타점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참여해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산퓨얼셀 다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도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